오늘은 함수의 극한 세 번째 파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울 텐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라고는 하지만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정확한 리딩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20페이지 1번 박스에 있는 내용은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인 거야. 그 조건이 뭐냐? 수렴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알파라는 값으로 수렴하고, 물론 여기서는 상수로 다가가는 경우일 수도 있고 무한대로 다가가는 경우도 둘 다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함수 fx가 수렴한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또 gx라는 함수도 수렴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수렴하고 있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함수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자.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런 경우에서 함수 fx에 k라는 어떤 상수를 곱한 값의 극한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k 값을 우리가 나중에 곱해도 된다라고 배웠었잖아요. 따라서 원래 함수의 극한값에다가 k라는 실수를 곱한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k 알파가 된다. 이 내용을 지금 첫 번째 타이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fx가 수렴하고 gx도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fx와 gx를 합한 함수의 극한도 fx의 수렴치 알파와 gx의 수렴치 베타의 합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만약에 빼도 똑같은 결과를 갖는다 라고 해석하는 게 두 번째 이론이에요. 세 번째, 수렴하는 함수 fx와 수렴하는 함수 gx의 곱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각각의 함수의 수렴치의 곱으로 우리는 수렴한다는 것을 이해하자. 이런 것들이 성질인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조금 이제 낚시질을 많이 하는 낚시 문제인데, 이거 뭐 중학교 때부터 계속 했을 거예요. 자, 수렴하는 함수 fx를 수렴하는 함수 gx로 나눈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는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똑같이 gx의 극한값 베타분의 fx의 극한값 알파로 수렴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나눗셈에서는 반드시 분모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이 분수로 표현되어져 있다면 이 분수의 표현이 정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분수의 표현이 정의가 되려면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항상 중1 때부터 계속 낚시질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분수꼴로 정의되어 있을 때 분모가 0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단 이런 극한의 성질이 적용이 되려면 누가? gx의 극한값인 누가? 베타가 0이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gx의 극한값인 베타가 0이 아닐 때는 이런 극한값의 성질을 갖는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결론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결론을 내어보면,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값은 그냥 편하게 각각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항을 분리하라고 했잖아요. 각각의 항에 관한 또는 각각의 식에 관한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따로따로 극한값들이 존재한다면
그냥 극한값 따로따로 계산해서 극한값으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극한값을 한 번에 계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극한값이 너도 극한값이 존재하고 너도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 각각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용해서 극한값을 계산해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단 나눗셈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분모가 0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즉 분모에 있는 극한값이 0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반드시 기억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내용이 나오면 별거 그냥 매우 쉽게 받아들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야 극한값이 따로따로 다 존재하면 각각의 함수식들의 극한값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면 그 식을 먼저 하나로 간단하게 계산해서 극한값을 찾지 말고 따로따로 계산해도 되는 거야 이 말인 거야 지금.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이 예전부터 강조했던 식의 분리, 상의 분리 이론과 매우 일치하는 이론이겠지. 대신 전제 조건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알겠죠? 수렴하는 함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 조건이 아닐 때의 극한값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이거. 수렴하지 않는 함수의 극한값은 무조건 수렴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x가 수렴하지 않아. gx도 수렴하지 않아. 근데 그 fx하고 gx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는 수렴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fx 또는 gx가 함수 fx 또는 gx가 수렴하지 않아. 이게 되겠지? 되겠지? 근데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수렴하지 않는 애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눈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렴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수렴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수렴하지 않는 함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도 수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경우를 지금 21페이지에서 유형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꼴로. 자, 일단은 선생님은 꼴만 알려주고 나중에 좀 디테일을 추가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꼴만 확인해 주고 싶은 겁니다. 크게 보면 다 분수꼴이에요. 알았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수렴하지 않는 함수의 극한도, 그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했을 때 수렴할 수 있다. 수렴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 꼴은 어떤 꼴이어야 되느냐? 이거를 21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분수 모양인 거예요. 분수꼴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분수꼴이 내야 하고 나중에 표현을 분수로 바꿔줘야 되는 애하고 경우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알겠지? 다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다 분수꼴인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느냐? 아니면 나중에 분수꼴로 바꿔야 되느냐의 유형인 거예요. 자, 먼저 분수꼴부터 볼게요. 첫 번째, 극한값만 계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분모는 0으로 다가가면 안 된다 했잖아. 그럼 얘는 극한값이 지금 존재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분자도 0으로 다가가게 되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갈 때 분자도 0으로 다가가게 되면 이런 경우에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경우가 생겨. 선생님이 이거 저번 시간에 설명한 내용 중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항함수에서는 인수를 생각하면서 이런 꼴은 공통인수가 분모나 분자에 존재하는 꼴이라서
나중에 식을 간단히 하고 나면 더 이상 분모가 0이 안 되는 꼴이 나오는 거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런 꼴, 이거는 지금 분모가 0이 된다는 게 아니라 0으로 다가간다는 겁니다. 극한이니까. 분모가 0으로 다가갈 때 분자도 0으로 다가가는 경우 중에서 공통인수를 제거한 후 나머지 부분을 봤을 때 분모가 0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 무조건 0분의 1 꼴이 무조건 극한값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렴하지 않는 경우, 수렴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렴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해할 수 있겠죠? 그거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특수한 상황을 선생님이 다항함수에서 설명을 해준다면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가 존재해서 그 공통인수를 약분한 후에 극한을 계산했을 때 분모는 더 이상 0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지 않는다면 너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았죠? 두 번째 꼴은 뭐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수로 표현되어 있다면, 알겠습니까? 처음부터 분수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모는 지금 발산을 해요. 분모의 극한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수렴하지 않았죠. 근데 분자도 만약에 너도 똑같이 발산을 한다면, 근데 그냥 발산이 아니라 무한대로의 발산인 거야. 알았지? 이해되겠니? 분모와 분자가 모두 무한대로 발산하는 경우 중에 일부분이 수렴하는 경우가 생겨. 근데 이게 수렴을 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건이 있어요. 다 되는 게 아니야. 분모가 무한대로 발산했을 때 분자도 무한대로 발산했다고 해서 저게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수렴을 하려면 분모하고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야 되는 거야. 이런 꼴은 분모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일치하거나 또는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작을 때, 그걸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수학 2에서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알았죠? 수학 2에서는 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거예요. 함수 중에서 우리는 보통 다항함수의 극한을 배우는 겁니다. 왜? 나중에 미분 배울 때 다항함수의 미분을 배울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서 다룰 때 함수의 극한도 다항함수를 다루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항함수는 뭐야? 상수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다루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차수를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를 비교해서 극한값을 계산하는 이론인 거예요. 매우 쉽다. 되겠죠? 자, 이 두 가지가 처음부터 분수꼴이 극한 유형인 겁니다. 처음부터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극한의 유형인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유형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에는 분수꼴이 아니에요. 세 번째 유형을 보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분수꼴 유형이 아니야.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 어떤 다항함수에서 어떤 다항함수를 뺀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모양이 어떻게 되죠? 수렴하지 않죠. 이 무한대 표시는 발산 표시입니다. 무한대로의 발산의 표시예요. 무한대로에 발산하는 함수 fx와 무한대로 발산하는 함수 gx를 뺀 함수의 극한값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가? 있어. 있다고. 어떻게 했을 때? 분수꼴로 변형했어요.
그럼 분수꼴로 변형하고 분수가 아닌데 어떻게 분수꼴로 변형하지? 이 식의 정답이 있는 거예요. 이 식에 어떤 정답이 있냐면 함수 fx와 함수 gx 중에 적어도 하나는 루트꼴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무리식으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fx와 gx 중에 적어도 하나는 무리식이에요. 둘 중에 하나 무리식인 거야. 알겠지?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무리함수도 발산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런 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유리화를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유리화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분모를 유리화하는 거냐,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냐. 근데 유리화는 필요하면 하는 거지 항상 하는 건 아니야. 유리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유리화를 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루트가 있으니까 무조건 유리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절대 다수예요. 그러나 선생님은 분명히 얘기를 줍니다. 유리화가 필요 없는데 유리화를 하고 있으면 본인만 시간 낭비하고 멍청이 되는 거야. 절대적으로 이거 정확하게 이 유형을 알아야 돼. 루트가 있다고 무조건 유리해야 돼? 미친놈일 거예요. 유리화가 필요 없는 상태도 있을 수 있어. 알겠지? 항상 유리화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 꼴에서는 어떻게 유리화를 해야 되냐?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처음부터 분수식이 아니거든. 그래서 너를 이렇게 1분의 fx-gx로 보고 분모와 분자에 fx 플러스 gx를 곱해가지고 분자에 있는 무리식 부분을 유리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분수꼴이 되겠죠. 그렇게 분수꼴로 돌아가고 나면 우리는 아까 1번이냐 2번이냐 따지는 거야 이제. 쌤 설명 이해할 수 있겠어 없겠어? 이 상태로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유리화가 필요한 경우가 생겨. 근데 무조건 유리화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유리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을 때 유리화를 하면 분수꼴로 바뀌는 거고, 그 분수꼴의 극한을 계산할 때 1번하고 2번 이론이 있었죠? 분수꼴로 표현되어 있는 이론이 두 개 있잖아. 그지? 분수꼴로 바꿨으니까 당연히 1번 아니면 2번처럼 계산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런 꼴 하나가 있고, 네 번째 꼴은, 자, 무한대는 알겠죠 이제? 무한대가 무슨 의미냐? 무한대로의 발산이야. 함수의 극한값이 무한대로의 발산을 하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무한대로의 발산에 0을 못 뺐잖아요. 근데 이거는 극한인 거야. 0에 수렴하는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무한소라고 불러요. 무한대의 극한을 발산. 그러니까 0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태를 무한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와 무한소의 고배 형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보면 함수 fx하고 함수 gx하고 곱했을 때 극한값이 어떻게 생겼어? 둘 다 수렴한다면 그냥 알파 곱하기 베타로 계산하면 되지만, 얘는 지금 수렴하지 않는 거예요. 얘는 수렴하고 있는 거예요. 수렴하지 않는 함수랑 수렴하는 함수를 곱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수렴할까 안 할까?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최종적으로 간단히 하면 분수꼴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선생님이 이제 간단히 하는 방법을 알려줄 거고, 간단히 했을 때 분수꼴이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조금 후에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분수꼴로 바꾸고 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처음에 1번 또는 2번으로 해석을 해서 극한값 계산하면 돼.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 1번, 2번, 3번, 4번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전부 분수꼴이라고. 분수꼴의 극한은 두 종류야. 0분의 0의 꼴이거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의 꼴에 수렴하기 위한 조건 뭐였죠?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가 존재해서 그 공통인수를 약분한 후에, 제거한 후에 분모의 극한값이 0이 아닐 때 수렴하는 거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분모가 더 커야 돼.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다면
우리는 수렴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번 유형과 4번 유형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바꾸게 되면 0분의 0의 꼴이 되거나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의 꼴이 될 거 아니에요. 이해돼야? 물론 그거 아닐 수도 있어. 그냥 바로 수렴할 수도 있어. 하지만 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지? 그때 우리가 1번 내용과 2번 내용 배웠듯이 그대로 해결하면 돼요. 결과적으로 해결하면.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유형이 4개가 아니라 2개인 거예요. 알았지?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원리로 내세워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해요. 아까 제일 처음에 선생님 알려줬던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그냥 수렴하고 있으니까 그냥 걔는 무조건 수렴하는 거야. 근데 수렴, 이런 것처럼 수렴하지 않는 애들을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수렴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어떤 경우에 수렴하는 거야? 이걸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그 꼴을 지금 시험에 자주 낸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0분의 0의 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을 알려주는 거야. 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나 무한대 곱하기 무한수의 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간단히 해야 된단 말이야. 모양을 바꿔야 돼. 어떻게? 분수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0분의 0의 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에 수렴하는 경우 그런 조건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선생님 얘기를 따라야 된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예제 풀이를 통해서 이론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23페이지 필수예제 7번 보이죠? 자, 꼴이 어떻게 생겼어요? 분수꼴이죠? 자, 선생님 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리미트가 뭐예요? 극한이잖아요. 이 극한 옆에 있는 이 함수의 꼴을 말하는 거야. 이 극한 옆에 있는 함수 꼴이 어떻게 생겼어요? x분의 fx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얘는 분수꼴이잖아요. 맞아, 틀려? 자, x가 0으로 다가갈 때 x분의 fx 이런 분수꼴인 함수의 극한이 2야라고 말했지. 자, 봐. 잘 들어. 지금 x가 0으로 다가가면 분모 x는 어디로 다가가요? 분모가 0으로 다가가면 극한값이 없는 건데? 근데 얘는 왜 극한값이 2라고 하지? 왜 그랬을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0분의 0의 꼴은 어떤 경우에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분모와 분자의 공통인수가 있고 그 공통인수를 제거한 후에 분모의 극한이 더 이상 0에 수렴하지 않을 때야. 그 얘기는 무슨 말이야?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분자 fx도 x라는 인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fx라는 이 분자에 있는 이 fx라는 이 다항식의 인수 중에 x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fx는 우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고1 과정에서 인수정리 배웠잖아. 인수분해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x에 뭘 곱하면 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때 얘가 몇 차라고 알려주면 우리는 여기에 차수를 조절하면 되는 거고 얘가 몇 차라는 걸 내가 모르잖아. 그럴 때는 그냥 qx를 써야 돼. 다항식 나눗셈에서 배웠을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 어떻게 푼다? 너 분모형으로 다가갔어. 그럼 극한값이 없어야 되는데 왜 극한값이 2가 있지? 0분의 1 꼴이구나. 근데 0분의 1 꼴이라고 해서 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건 아니고 공통인수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당연히 qx가 x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여야 된다. 따라서 fx를 x 곱하기 qx의 모양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얘를 다시 표현할 거예요. 어떻게? x분의 x 곱하기 qx. 그러면 x 약분되죠? 그리고 나서
분모가 1이니까 더 이상 0이 다가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그래서 x에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q 0이 되죠. 따라서 우리는 누구의 극한이? q0의 극한이 그러니까 qx가 이제 우리가 q0이라고 하자. q0의 극한이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떠올라요. 이 책에 있는 것처럼 풀면 안 돼요.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멍청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다음 극한은 누구를 계산하라고 했느냐? 잘 들어봐. 3x 제곱 마이너스 fx 분의 2x 제곱 플러스 5fx의 극한을 물어봤죠. 얘도 분수꼴이잖아요. 근데 x가 0으로 다가간대. 잘 봐. 0으로 다가가는 거 알겠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 fx는 x 곱하기 qx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fx 대신에 x 곱하기 qx를 쓸 거야. 너한테 x 곱하기 qx를 이렇게 대입하고 fx 대신에 너도 마찬가지로 x 곱하기 qx를 대입해서 분수꼴은 가장 기본이 뭐야? 약분이지. 물론 이걸 인수분해 하면 제일 베스트야. 근데 우리가 너 x 들어있고 너 x 들어있고 너 x 들어있고 너 x 들어있다는 거 알잖아. 약분해도 되는 거예요. 인수분해해서 약분해도 되고 그냥 약분해도 되고. 여러분들은 고수기 때문에 그냥 약분할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면 분모와 분자를 x로 다 나눌 수 있잖아요. 따라서 3x 마이너스 qx 분의 약분하면 2x 플러스 5qx로 바뀌게 되죠? 자, 여기에 0 대입해보세요. 극한값 있죠? 여기에 0 대입해보세요. 극한값 있죠? 0 대입해보세요. 극한값 있죠? 0 대입해보세요. 극한값 있죠? 자, 우리 20페이지에서 아까 뭐 배웠어? 다 극한값이 있으면 모두 그 극한값을 그냥 계산해도 된다라고 했잖아. 이해돼 안 돼? 너 극한값 있고 너 극한값 있고 너 극한값 있고 너 극한값 있으니까 그냥 그 극한값을 계산하면 답인 거야 라는 말인 거야. 그게 20페이지에 있는 수렴하는 함수의 성질인 거야. 그럼 이 극한, 이 함수의 극한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죠? 0 빼기 2분의 그죠? 즉 마이너스 2분의 0 더하기 10으로 수렴한다. 결론 극한값은 마이너스 5가 된다. 자, 여러분들 책에 있는 풀이랑 매우 다르죠? 선생님처럼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선생님은 기본 원리 하나만 가지고 앞으로 다 이렇게 풀 거거든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이론이 함수의 극한이에요. 특히 다항함수의 극한이에요. 따라서 다항함수 fx라면 이런 식으로 해결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다항함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여기서는 대답. 여기서는 함수 fx라고 했지 다항함수 fx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물론 그 말이 맞아. 알겠어? 물론 그 말이 맞지만 우리가 다항함수의 극한을 배우기 때문에 다항함수의 극한을 물어보는 경우가 훨씬 많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 풀이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면 나중에 훨씬 쉽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 그래서 23페이지 필수의 7번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항함수는 아닌데 앞으로 배우게 될 함수들이 다 다항함수일 거니까 이렇게 푸는 연습을 지금부터 나는 하고 있다 정도로 받아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리고 선생님이 또 다른 풀이 이 교재에 있는 대로 나중에 똑같이 푸는 방법도 알려줄 텐데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방법을 쓸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았어? 알았어? 좋았어요. 자, 필수의 이제 8번 그대로 갑니다. 잘 봐요. 리미트 뭐죠? 극한이죠? 누구의 극한이야? 함수 fx-1의 극한이지. 자, 분수꼴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분수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극한값이 있는 거야. 좀 쉽게 얘기하면. 뭐 0분의 1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너는 x가 1로 다가갔을 때, 즉 x가 1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x가 1일 때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더 정확하게 우리는 해결할 필요가 있겠지? x가 1로 다가가면 함수값은 어디로 다가가게 돼 있어요? 0으로 다가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를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야 돼. 0에서의 극한값이 2다. 이렇게 분석해야 돼. 됐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리미트, 극한이죠? 꼴이 어떻게 생겼나요? 다시 분수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 분수꼴로 생긴 거야. 분수꼴이면 선생님이 극한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선생님이 확실하게 알려줬으니까 일단 극한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해보고 어떤 꼴로 계산해야 되는지를 따져야 되겠죠. 자, 이제 갑니다. x가 0으로 다가가고 있죠? 분수꼴이에요.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극한값 어떻게 돼요? 있었죠. 얘 극한값이 있지. 그치? 너도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얘 1이면은 그냥 얘는 계속 1만 나오는 함수니까 당연히 그냥 1이라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확정된 값이라고 해. 확정치라고 해. 알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도 극한값이 있는 거지. 얘는 확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얘는 다 극한값이 있는 거잖아. 근데 그 극한값이 있어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어떻게 되면 분모가 0으로 다가가. 근데 얘는 분모의 극한값이 0으로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수렴하는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을 그냥 여기다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될거 안 될까? 되겠지? 그럼 계산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6 빼기 1이니까 5분의 4 더하기 1이니까 5. 이게 3인 거예요. 별게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필수예제 7번의 풀이와 필수예제 8번의 풀이랑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책에 있는 풀이랑 선생님이 알려준 풀이가 지금 다르죠?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라. 자,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내용이 조금 다소 우리가 좀 선생님이 설명이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서 지금 30분 정도 우리 그 수업 촬영이 지났잖아요. 이 뒤에를 다 하게 되면 수업 촬영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선생님이 조금 끊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때문에 한 번에 올라가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선생님이 끊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만나도록 해요.